이어서 우즈베키스탄 산업은행 김흥상 은행장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실 키노트 스피치 의뢰를 받고선 학술적인 얘기는 제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할까 생각하는데, 이 컨퍼런스의 주제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한국학 교육과 문화 통합의 새로운 지평. 그래서 제가 다른 분들은 논문으로 이렇게 준비해 오시는데, 저는 오늘 이야기를 시간도 짧지만 저 세 가지 키워드만 하려고 합니다. 한국학이 왜 중요한지, 여러분들 다 한국학 전공자시지만 이제 저는 산업 현장하고 금융 현장에 있는 사람이니까 현장에서 본 사람을 생각으로 한국학이 왜 중요한지를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고, 거기에 또 교육이 왜 중요한지, 여러분 다 교육자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역시 산업 현장에서 느낀 바. 그럼 이제 앞으로 한국학과 이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새로운 지평을 제 입장에서 산업 현장에서 볼 때는 열어가면 좋겠는가 하는 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저 학자님도 많이 계신데, 저기 써있는 산수는 경제학의 생산함수입니다. 생산이면은 한 나라 경제를 얘기한다고 크게 그냥 해도 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한국학이 왜 중요한지하고 교육하고 이렇게 새로운 지평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한국 40년 전하고 우즈벡이 비슷하다고 누구나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실제 보면 정말 비슷합니다. 한국은 1980년대가 한국전쟁 끝난 지 28년 후고, 이제 우즈베키스탄은 독립한 지 약 30년 됐습니다. 밑에 쭉 보시면 그 당시 인구, 문맹률, 1인당 GDP, 올림픽 메달 딴 것까지 비슷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비슷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지금 이거는 인구하고 국토 면적인데요. 오히려 우즈베키스탄은 국토 면적이 훨씬 넓어서 우리보다 유리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국이 모델이 될 수 있다면은 우즈베키스탄도 잘 발전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한국의 GDP가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1980년도부터. 과연 우즈벡 40년 후에 이게 보일 건지에 대해서 오늘 아마 이 자리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최선일 것 같습니다. 사진으로 보면 한국이 1980년대 남산을 내려다본 환경이 저겁니다. 압구정동에 소가 밭을 갈고 있었어요. 1980년대 한양 아파트에. 지금은 남산이 저렇습니다. 이거 한 채에 30억씩 합니다. 과연 바뀔 수 있을 건지. 남대문이고 저런 버스 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우즈벡에 보면은 아직도 차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강남대로입니다. 지하철이 9호선, 10호선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우즈벡이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몸담고 있는 은행 산업만 보겠습니다. 저희가 우즈벡에 은행이 33개가 있는데 저희가 14위입니다. 규모로. 그런데 한국을 보면은 은행이 19개인데 우즈벡 은행 저 33개 자산을 다 합쳐도 경남은행 정도만 합니다. 경남은행이 19개 은행에서 랭킹이 12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더 발전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구체하게 저걸 가져왔는데 오늘 이제 교육을 얘기하는 게 결국은 저거는 한 나라가 잘 살려면은 A가 사회 전체의 생산성 효율성입니다. L이 사람입니다. 교육. 그리고 저 베타가 사람들이 인적 자원이 숙련도, 기술, 지식 총체적인 겁니다. 저 K는 크게 얘기하면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자본인데 그것도 효율성이 붙습니다. 결국 교육, 두 번째 주제에서 교육의 모든 것은 저 알파하고 베타를 키우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기를 모으면은 우즈벡이 한국처럼 할 수 있다 하고자 한다면 한국학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한국학의 물론 기초는 한국어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여기 중앙은행 데피티 체어맨을 만났는데 저축을 좀 장려할 수 있는 방안이 없냐고 그래서 한국에 보면 다 있다. 옛날에 재산형성저축, 주택청약저축, 그 다음에 장학저축 이걸 다 알려줬더니 그런 게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설명해 줬더니 이건 너무 좋은. 그래서 한국에 가서 공부했거나 높은 수준의 사람들한테 자료조사를 시켜라. 그러면 답은 나온다. 또 다른 거 물어봅니다. 어디 통화정책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면 한국에 다 있다. 한국은 어떻게 포항제철을 만들었느냐 그러면 산업은행 60년 사에 보면 다 있다. 이게 이제 결국 새로운 지평의 알파와 베타를 늘리는 한국학의 새로운 지평이 되어야 하지 않나가 오늘 제가 이제 드린 말씀인데, 현재는 저 그래프는 저희 직원이 잘못 넣은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현재 한국의 학사 이상 그 학위 취득률이 70%를 넘습니다. 근데 앞 슬라이드도 보셨지만 우즈벡이 지금 한 17%쯤 됩니다. 그리고 한국의 80년대가 17%였어요. 그러니까 빨리 교육이 늘어나야 되고, 또 기술 교육. 다행스럽게도 이게 국제기능대회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72년도부터 우리나라 한국의 모든 대통령은 기능올림픽에서 메달을 따오면 카프레이드하고 청와대로 불러서 밥을 사줬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우즈벡도 작년부터 기능올림픽 대회에 참가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제 아까 고등교육부 차관님도 말씀하셨지만 대학 교육이 더 진학률이 높고 질과 수준이 높아져야 되고, 또 기능교육은 기능교육대로 또 장려돼서 해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이 다 한국에 있습니다. 사실은 한국엔 기술 축적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 세종학당 국장님들 정말 모든 분들이 노력을 많이 하시고 애쓰셔서 이쪽 CIS 지역에서 한국어를 교육한 지가 아마 한 30년 됐을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평을 열고자 이런 학술대회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학생 교류도 필요합니다. 다 지금 보니까 제가 놀랐어요. 이미 저 국제교류재단 이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 316명의 석박사 학생을 지원했다. 또 과학혁신 고등교육국장님 그랬는데 또 유아교육부 차관님 말씀하시는데 모든 대학하고 다 교류하고 있고 또 대학생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그 부분은 아주 제가 오늘 감동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대표적인 한국을 배울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이 제가 알기로 이제 인하대학교하고 아주대학교 보면은 정말 유능하신 그 한국의 학자님들이 오셔서 가르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마 이 나라 40년도의 발전에 굉장한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부분의 협력이 새로운 지평에서 더욱더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오면은 저 베타하고 알파를 키워야
만약에 우즈벡이 40년 후에 지금의 한국이 발전할 수 있다면 그 부분은 절대 과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제 제가 산업 현장에서 느낀 부분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잘 못하긴 했는데, 제가 국내 한국에 있을 때 산업은행의 연구소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주 좋은 그 책들이 많이 있어서 여기서 개인적으로 회사적으로 번역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네, 그 이제 두 가지 정도의 책들, 정책에 관한 거, 금융에 관한 건데, 그거를 어디에 어떻게 의뢰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 생각엔 개인적으로 한국에 좋은 자료들이 굉장히 많은데 한국 사람이 러시아어나 우즈벡어를 배워가지고 이 번역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제가 알기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도 우즈벡을 전담하는 사람은 없어요. CIS,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러시아 하신 분이 2차 자료 가지고 연구하시는 분들, 연구원이 정말 많은데 그건 어려우니까 만약에 우즈벡에서 의지와 열정만 있다면은 우즈벡에서 한국어를 우즈벡어하고 러시아어로 번역을 하는 것이 새로운 지평을 여는데 첫 단추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 교육 6급 정도 이상의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주 좋은 거는 예전에 한국이 발전할 때는 미국도 잘 안 가르쳐주고 일본도 잘 안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혹시 이건 제 우려사항입니다. 한국어 교육받은 사람들이 관광 안내원으로 만족하고 있지 않은지, 더 높은 수준의 지식을 축적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즈벡 정부가 요 왼쪽 아래 보시면은 의지만 보인다면 제 생각엔 한국 정부는 호스트 컨트리로 얼마든지 지원, 아까 코이카 뭐 다 말씀하셨잖아요. 얼마든지 한국 국제교류재단 얼마든지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더욱 좋은 거는 이쪽 오른쪽에 Enhanced University Level Education in 우즈베키스탄은 여기 아까 차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미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잘 될 거고, 더욱더 좋은 건 요 맨 밑입니다. 80년대부터 한국의 경제 개발을 모든 것을 이끌고 경험했던 분들이 지금 은퇴 연령에 있습니다. 그분들은 베이비붐 세대여서 임원도 많고, 그래서 그냥 지식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경험, 아마 앉혀놓고 얘기하면 술술술술 다 나옵니다. 저는 우즈벡 에서 그분들의 모든 것을 전수하는 것이 이 나라 발전의 핵심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사족을 단다면 저는 정책하고 산업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한국학의 새로운 지평은 30년, 40년 후에 밑에 보시면 KDI, KIF 저런 연구소가 제가 몇 개만 아는 것만 해서 그렇지 100개도 넘습니다. 한국과 관련해서 이런 연구원들이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국과 관련해서 당장 어렵다면 대학에 계신 여러분들이 원래 대학에 이제 가르치는 기능도 있지만 연구 기능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앞장서 주셨으면 합니다. 제 발표는 그렇게 해서 한국학의 중요성하고 교육이 왜 중요한지 하고 새로운 지평 어디로 갔으면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